오늘은 4차 산업시대 최대 수혜 주식은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정권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업종이 4차 산업의 수혜주다. 전기차 시대의 가장 수혜 업종이다. 또 AI 관련 주식이 수혜 업종이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주식도 수혜 업종이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업종이야말로 4차 산업시대의 수혜 업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만 들었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2차 전지는 소재가 굉장히 이제 그 코발트, 리튬 등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이 경우에 전기차 생산량이 이제 늘어날수록 이 2차 전지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2차 전지 가격 때문에 자동차를 그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 버리면. 그런데 코발트 부존량과 리튬 부존량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 생산 소재를 두고 지금 엄청난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될 거예요. 거기서 한국의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요 근래에 그 자체적으로 그 2차 전지 그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LG화학과 SDI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실제 이제 꿈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2차 전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 3차 전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참고로 충전하는 전지예요. 우리가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컴퓨터의 자판기나 그 다음에 각종 그 시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충전이 불가능한 전지예요. 그거는 이제 1차 전지를 하고,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전지를 하거든요. 3차 전지는 자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소 전지 같은 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건데, 이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엄청 차이 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마치 우리 한국의 LG화학이나 삼성의 SDI가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2차 전지 업체가 미국하고 손잡았거든요. 요 근래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 안에 우리 연구소 방송 내용 밑에다가 간단히 적어놓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는 치열해질 겁니다. 일본도 토요타 등에서 자체 아마 생산을 하고 있을 거고, 생산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고, 독일 자동차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경쟁력을 확보해버리면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그 SDI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 제품이 좋으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AI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AI 얘기하는데 보면 주식 하나 AI가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형 펀드가 수익 잘 안 나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입력시키잖아요, 정보를. 그런데 통화량만 가지고 그 접근해버리면 틀릴 확률 거의 90%거든요. 다른 나라 통화량은 안 넣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나 외환정보가 미국 통화량만 얘기하잖아요. 그 정보를 넣어가지고는 외환시장이 100% 실패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왜 파는지를 모르고 그 정권 전문가들이 입력시키는 그 정보는 그 지식 융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도 지식 융합 능력이 그 수반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콘텐츠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수백 편의 작품 중에 한 개일 뿐이에요. 뭐 작품마다 오징어 게임 되는 거 아니거든요. 100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명작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망해버릴 수 있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게임을 그 인터넷 공간에 올리던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한 거 있죠. 땅 위에 이제 인터넷이란 말입니다. 인터넷 기반인데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이제 그 각종 게임이라든지 작품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수혜 기업은 어딨냐? 미국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그렇게 만만한 분야 아니다.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차 관련 4차 산업 관련 주식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진짜 그 4차 산업 관련 주식은 어디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미국 금융회사들입니다. 금융회사는 특징이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잖아요. 그럼 투자할 적에 전부 다 들어봅니다. 투자 받고자 하는 그 4차 산업 관련 기업이 은행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투자은행을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이것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은행이 제일 잘 압니다. 투자은행들이. 그것도 애널리스트라는 그 세계 최대의 그 유능한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10월 중순쯤 됐나요? 그때 제가 우리 그 방송 내용 밑에 댓글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미국 금융회사들의 수익이 엄청 클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4차 산업시대에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주가가 올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거품이라고 함에도 그 금융회사들이 미국 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융회사들은 다 세계적인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패널들처럼 그 짬밥수로 갑니다. 흔히들 짬밥수가 좀 돼야 돼요. 근데 나이 한 30대 중반 40대 중반으로는 짬밥수 모자랍니다. 그 정도 경력을 가지고는 분석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환율로 보면 알거든요. 환율이 대표적으로 4차 산업이에요. 지식융합산업이거든요. 이 분야가. 근데 환율 예측 하나 잘 안 되잖아요. 10분 전입니다. 금리 제대로 모르잖아요. 금리도 시장금리는요. 지식융합산업이에요. 기준금리는 그 2차 산업이에요. 그냥 그 책에 있는 거 외워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기준금리는 쉽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시장금리는 어려운 거예요. 지식융합 영역이라고요. 이 분야는. 근데 우리나라에 시장금리 제도로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달러 인덱스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얘기하는 4차 산업조차도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믿을 수 있는 4차 산업의 최대 수혜 주식은 미국 금융회사들이에요. 미국 금융회사는 아까 GDP에는 대부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님이 GDP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식시장도 얘기하고 부채 상환 능력도 얘기하는데, 금융회사들은요 그 자본소득 있잖아요. 4차 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해가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거 자본소득은 GDP에 안 들어가요. 월급을 인상해주면 그때 GDP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GDP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500을 가지고 미국 500대 우량기업,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밖에서 생산 활동하는 데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GDP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이익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돈을 재투자라도 하면 GDP에 들어가는데 현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GDP에 반영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주가가 엄청 오르면서 금융회사들이 또 최대의 수혜자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금융회사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투자은행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권 전문가들 넣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 다른 분야는 제가 그 깊이는 모르겠고 환율 금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준이 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과연 그 애널리스트들이 또 경제 패널들이 미국처럼 수준이 높은지는 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가지고 나온 주제가 4차 산업시대 최대 수혜 주식은 미국 금융회사들이다.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다. 원자재 시장도 다 그런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가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석유 가격 동향을 보니까 그 엄청 매도 물량을 내놨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 배럴당 83달러대에서. 그러면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거래량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는 큰 손들이 매물을 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기상 변화까지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정보관리 능력이 있고 지식 융합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미국 얘기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자기 입맛이 맞는 것을 소개해요. 공영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제 패널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맞는 정보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식이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실물 쪽에서도 균형을 잃었어요. 왜 중국 GDP와 미국 GDP를 동일하게 보고 수치만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GDP도 모르고 부채 상환 능력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오늘 또 장황하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요약하면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 주식은 검증되지 않은 주식이 너무 많다. 그 중에 80 내지 90%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것다. 그저 관련만 되면 그 4차 산업 관련 주식이라고 그냥 그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차별화돼 버린 거예요. 왜? 실적 기수만 안 되니까요. 실적 시즌이 됐는데 그게 진정으로 4차 산업 관련이면 예를 들어서 또 환율 금리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시장금리 4차 산업 분야예요. 환율도 시장환율로 4차 산업 분야예요. 지식이 융합 분야거든요. 그 능력 안 된다는 건 입증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야들 다르겠느냐?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한쪽을 볼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잖아요. 물리, 수학을 잘 하시는 학생들은 다른 것도 암기 잘해요. 근데 물리,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게 잘 안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4차 산업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융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수학도 암기를 해갖고 우리나라는 암기하는 수학이잖아요. 제가 그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을 던지나 하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 질문 던지는데 스카이대 출신들이 답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수학을 암기를 했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시대 분석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있는 수학을 답변 못하면 4차 산업시대 분석 잘 못해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4차 산업시대의 최대 수혜 주식은 미국 금융회사 주식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